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군산간호대학교 교학처장 류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학에서는 융복합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편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교육혁신 추진 체계를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두 개 과제로서 융복합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소제목으로서 미래지향적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을 하고 두 번째로 핵심 역량 기반한 교양교육과정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군산간호대학교 비전은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상생, 협력의 간호인재 양성을 목표로 통합형 간호인재 양성, 실무형, 소통형, 창의형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간호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특성화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 지역 목표 전략은 4가지 목표 전략을 세웠는데요.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대학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 전략을 세웠고 그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교육혁신은 실무 능력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통합형 간호인재 양성입니다. 이를 통해 세부 내용으로서는 융복합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계 혁신, 학생 성공 지원체계 혁신, KCN 탑10 교육 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교육과정 혁신인 융복합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중심으로서 세부 과제 2개인 앞전에 설명드렸던 미래지향적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과 핵심 역량 기반한 교양교육과정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을 위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설계를 하였는데요. 먼저는 집중 이수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이 효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심화학습뿐만 아니라 시간관리, 특히 저희 대학은 간호대학으로서 실무 간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무 중심의 평가가 집중화될 수 있도록 집중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듈형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듈을 짜서 저희가 2024학년도에는 4가지 모듈로 연계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교 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고교에서 부족한 그런 교육 자원을 우리 대학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래서 고교 대학 연계 기초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AR 중심의 기초인체 해부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기초생물학을 시범 운영하였고요. 2025학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의 폭을 넓히고 특히 특정 대학의 강점 있는 교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자원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점 교류로 운영하였습니다. 그중에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을 위해서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첫 번째 운영하였는데요. 특히나 교육과정의 혁신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니터링하도록 모니터링단을 모집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1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활동했던 것이 발대식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사전 교육을 했는데요.
이 교육 시간에는 첫 번째 이제 처음 12명이 좀 소통과 특히 결속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했었고, 특히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무엇보다도 팀빌딩을 통해서 교양 교육 과정, 전공 교육 과정, 비교과 교육 과정을 팀을 짜서 각각의 특성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 방식의 어떤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사 일정, 그리고 학점 기반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모듈형 교육과정 등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토론 시간도 갖는 그런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사 교육과정 모니터링 단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또 설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개발된 교육과정 설문지를 전문가 타당도를 받아서 그 설문지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도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교양 교육과정 설문지,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에 대한 도구 특성을 이 시간에 듣고,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설명해서 어떻게 이 설문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단 활동을 팀별로 했었는데요. 저희 대학에선 2달가량 모니터링 단 활동을 하였고,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학생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한 여러 가지 탐색도 했었고, 또 자기가 이해한 또 설명받고 교육받은 그 교육과정을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설문지도 돌리고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도 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이죠. 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때 탐색을 할 때 전공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도 당연히 했지만 그 중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여서 학생들이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게끔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교양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이 교양 만족도 조사 툴은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문항이 교양 수업이 전공 학습과의 연계성이 높다라는 거에 점수가 높았고요. 또한 교양 수업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거에 학생들이 만족도 점수를 가장 많이 줬었고, 반면에 아쉽다고 하는 것은 교양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었습니다. 또 포커싱 그룹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교양교육 과정 관련해서는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또한 교양 수업 내용 관련한 개선 요구도도 있었는데요. 저희 대학이 간호대학 단설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중심의
전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수업의 특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양 수업 관련해서 책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고자 교양 수업에 다양한 교과목을 배치를 하였고 그중에서 책 읽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 수업 방식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 학점 제도, 그다음에 학문적인 흥미와 재미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교양 관련해서는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심적 부담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있게 수업했던 교수님들의 사례도 들어줬었습니다. 대인관계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인성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어떤 교과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또 자발적인 어떤 교양 수업이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전공교육과정 관련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전공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 수업의 연계성에 있어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이 전공 수업은 내가 기대한 수준의 전공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거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반면에 강좌당 학생 수가 적절하다라는 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희 대학이 한 반에 한 45명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전에는 35명에서 40명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5명 또는 10명 정도 늘어난 거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이렇게 학생들의 눈으로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포커싱 그룹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공 과목 및 전공 심화에 있어서는 특히 정신간호학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사실적인 설명과 흥미로운 교과목 때문에 정신간호학 전공하겠다라고 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응급간호, 수술실 간호, 또 재난간호 이쪽에 대한 희망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대학의 특성화가 심내혈관 특성화 대학이고 그리고 응급재난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실습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이 좋았다. 특히 이 실습 중심의 교과목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론 학습 및 내용의 심화에 있어서 특히 환자 중심의 간호를 더 집중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의견도 주셨고 또 수업 방식 및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가감없이 주셨는데요. 특히 이 간호대학에서는 PBL 방식의 수업, 특히 이 문제 중심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수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학생들 눈에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 및 팀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학생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및 실무 중심 관련 교육인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 관련 교과목은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취업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학생들이 주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한 만족도 조사인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는 비교과 과정은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충분하였고 특히나 진로 탐색하는 데 매우 만족했다라는 거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고요. 반면에 심리 상담에 대한 비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포커싱 그룹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해서 취업 및 진로 준비에 대한 저희가 취업 캠프라든지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짧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응급재난 및 해부 실습 비교과 운영에 대해서 저희 대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내월간 특성화대학 응급재난 교과 응급재난 중심 대학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대학에서는 10내월간 교과목이 응급간호나 중환자 간호, 상급간호 등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응급재난 교과목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에서는 BLS 기본 심폐소생술을 기본으로 해서 칼스 전문 소생술 뿐만 아니라 BDLS 그 응급재난 기초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응급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요. 네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다. 저희 대학의 특성상 인기가 많은 것들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이거든요. 최근에 운영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에크모라든지 인투베이션 그 기도 관리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학생들은 드러냈지만 저희 대학에서 올해죠 2025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수업 방식 및 학습 만족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토론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의 집중 이수로 운영하는 많은 비교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커싱 그룹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교직원들이 공유하고 또 추후 교과목 개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대학이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집중 이수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대상과 3학년 대상의 교과목을 개발했는데요. 1학년 대상으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KCM 바모스, 가자,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교과목명을 바모스로 설정을 하였고 이는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목적으로 학과 적응 맞춤형 집중 이수 교과목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비전을 설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학생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 저희가 학점이나 학점 이수 등의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없지만 난패스를 해가지고 운영하였고요. 일주일에 3시간 또는 4시간 비대면 LMS를 통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 교수님들은 3분이 참석을 하셨고 3분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LMS를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학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학습 성과 기반하여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 성과랑 연결해서 이 바모스 교과목이 자기 분석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그 PO에 있어서 비전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자. 두 번째 대학생활 적응과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주차별로 15주 설계를 하였는데요. 간호학 소개하는 것부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 학습법을 또 알려주는 시간, 과제 작성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태도나 또 시간을 본인이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관계 소통 방법이 어떤 것인지 주차별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다 있는데요. 이는 레포트 중심의 평가 체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모스 프로그램 교과목의 성과 지표를 보고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 설문지와 자기 효능감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측정을 했었는데요. 대학생활 적응 관련해서는 학문적으로 적응하는 것,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적응, 그러니까 대학생활의 애착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을 하였을 때 이 결과는 사회적 적응에,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었고요. 반면에 학문적 적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또 자기 효능감 관련한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측정한 결과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의 하위 영역을 측정했는데요. 이 결과 자기 조절 효능감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과제 난이도에 대한 점수가 조금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맞춤형 집중 이수제로서 4학년 대상 집중 이수 교과목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 대학은 학습 성과 기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테일러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교과목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학년 교과목은 이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통합 간호 세미나라는 교과목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통합 간호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임상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간호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목표를 두고 또 임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팀 기반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통합간호 세미나 교과목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 기반할 수 있도록 간호 학문과 다양한 학문 분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켰고요. 임상 추론을 통해서 간호 상황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한다라는 학습 성과와 연계하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이 임상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이 시기에 필요한 간호 중재가 어떤 건지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학생들한테 세미나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배양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세미나 형태 수업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 배운 그 이론적 어떤 지식을 통해서 4학년에 그 실무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합성의 원리에 따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검사와 간호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뇌신경계 질환 환자 간호,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간호, 또 소화기 질환 간호 등을 중심으로 이론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랑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상 사례를 통해서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요. 특히 임상 사례를 통해서 실제 간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졌더라. 또 무엇보다 학생들의 그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증가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계점으로는 3학년, 4학년 초까지 배웠던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임상 사례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한계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대학에서 사전에 학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일부 학생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한 조절 필요성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그 이론적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 교감 통합간호 세미나를 수준별 성취 수준을 나누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핵심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은요, 공동체 역량,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창의 역량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동체 역량이 증진되고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대학 군사는 전라북도에 있고, 전라북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환경을 이용하는 거나 체험, 또 문화예술교양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종류를 사전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스토리텔링이라는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창의 융합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주차별 학습 내용은 지역사회를 활용해서 건강, 돌봄,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태산선비마을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완주군에 있는 드림뜰 힐링팜 지역사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 돌봄, 힐링을 이용한 테라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 환경을 이용한 포토테라피, 푸드테라피, 기타 등등의 많은 테라피들을 활용을 해서 간호랑 접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을 하였고, 이거 역시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평가 체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증진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교과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